자, 본론이죠. 그렇다면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의 와비씨입니다. 소형견 아이들의 영원한 화두죠. 오늘은 슬개골탈구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슬개골탈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슬개골은 뒷다리의 무릎뼈예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동그란 뚜껑 같은 뼈가 만져지시죠? 강아지들은 그 모양이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해요. 이 무릎뼈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을 슬개골탈구라고 해요. 수의학에서는 왼쪽 오른쪽 대신 내측, 외측, 즉 안쪽으로 빠지느냐 바깥쪽으로 빠지느냐로 구분합니다. 소형견 중에서 흔히 발생하는 슬개골탈구는 내측 탈구예요. 즉 안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것에서부터 후천적인 것까지 다양하고 복잡해요. 오늘은 수술의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슬개골탈구의 수술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슬개골탈구의 진행 정도, 즉 몇 기냐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정상인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슬개골을 손으로 잡고 안쪽으로 밀어도 슬개골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상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줘도 정상 위치에 그대로 있는 형태, 이걸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기는 뭐냐? 일기는 정상 위치에 있지만 내가 힘을 줄여서 안쪽으로 밀었을 때 빠집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손을 떼었을 때는 곧바로 제자리로 쏙 들어와요. 즉 일기는 슬개골이 평소에 항상 제자리에 있다가 아주 가끔씩 한번 빠졌다가 바로 들어오고 빠졌다가 바로 들어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기는 그러면 어떠냐? 이기는 슬개골이 정상에 있지만 제가 힘을 줘서 뺐을 때는 쭉 빠지고요. 손을 떼면 빠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넣어주면 들어와요. 손을 떼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기라는 거는 들어와 있는 때와 빠져 있을 때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기는 어떤 거냐면 3기는 슬개골이 평소에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힘을 줘서 안으로 억지로 넣어주면 들어는 와요. 하지만 손을 빼면 다시 빠집니다. 즉 3기부터는 슬개골이 평소에 빠져 있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평소에 빠진 형태로 있는 그 시기를 3기라고 합니다. 4기는 다 아시겠지만 빠진 상태로 굳어버린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을 줘서 다시 제자리로 넣으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빠진 상태로 굳어버린 것, 이게 바로 4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기에서 2기, 3기, 4기로 점점 악화된다는 것을 당연히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아파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은 1, 2, 3, 4기의 순서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살 된 강아지가 가끔씩 한쪽 다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내원했어요. 검사 결과는 슬개골탈구 1기였어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1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은 아직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 보호자님은 집에 가서 폭풍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슬개골탈구에 좋다는 영양제도 먹이고 보정옷도 입히고 수영도 하러 보내고 짐볼 훈련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 1년 후에 그 강아지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나요? 자, 보호자님이 말해요. 우리 애가요 1년 전에 슬개골탈구 1기 진단받고 이래 제가 관리했더니 이제는 다리를 절지도 않고 잘 걷고 잘 뛰어요. 어머머머, 슬개골탈구가 좋아진 것 같아요. 헝헝헝헝.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수의사님이 무릎을 딱 만져보더니 슬개골탈구 3기인데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가 잘 걷고 잘 뛰고 절뚝거리지 않으니까 보호자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1기에서 2기, 3기까지 진행된 거예요.
슬개골 탈구가 있을 때 아이들이 왜 아파하고 불편해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일기 때 오히려 많이 절뚝거리고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슬개골이 제자리에 있다가 한 번씩 튕겨져 나갈 때 그때 아파요. 우리가 어깨가 갑자기 빠지거나 턱이 빠졌을 때 아픈 것처럼요. 이기가 되면 더 자주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통증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덜 불편한 자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걷는 모양이나 앉는 자세 등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수의사들은 그때 딱 보면 알죠? 쟤는 슬개골 탈구 있구나. 3기는 이제 평소에 슬개골 탈구가 즉 빠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통증을 느낄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근육과 인대는 점점 비틀어지기 시작하죠. 일률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아이가 아파하냐 아니냐 이것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론이죠. 그렇다면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 파인이 지속되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수와 상관없이 일기에도 해당돼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는 걸 확인했어요. 자, 병원에서는 일기라고 하고 아직 어리고 초기니까 진통소염제를 처방해줬어요. 그래서 괜찮아지면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만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쩔뚝거려요. 이런 상황이 반복돼요. 그러면 기수와 상관없이 빨리 수술을 해주세요. 두 번째, 증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도 3기부터는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3기 다음은 4기잖아요. 4기는 언제 이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4기가 되면 수술도 엄청 큰 수술이 되고요. 회복도 오래 걸리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수술로 교정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슬개골을 체크받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하러 갔을 때도, 귀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미용을 하러 갔을 때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슬개골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손으로 만져만 보고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결론 요약해 드릴게요. 1. 파행이 지속되면 기수와 상관없이 수술을 한다. 2. 3기부터는 수술을 한다. 3. 동물병원 갈 때마다 체크를 받는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의 어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